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TV 2023년 상반기 특집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이 방송은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다음 날 목요일 낮 1시에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또 시청하실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편성이라는 게요. 약간 좀 착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허나 토요일 밤 11시에는요. 오늘 저 방송을 놓치셨으면 토요일 밤 11시에도 이 방송을 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일요일 새벽 5시인데 뭐 일요일 날 새벽 5시에 여러분들 그 시간 알람 해놓고 일어나서 보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토요일 밤 11시에도 저를 만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야기부터 좀 하고 갑니다. 제가 한 이틀 전에요. 신문을 보다가 참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접했어요. 40대 가장인데, 그죠? 40대 가장인데, 이제 어려웠잖아요. 그죠? 자영업 하시는데, 막 투잡도 하고 쓰리잡도 하고 막 하셨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손을 대신 게 아마 주식에 아마 손을 대신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 손을 대셨는데 아무래도 좀 고점에 좀 잡으신 것 같고, 그리고 많이 이제 힘들고, 그리고 또 뭐 신용도 쓰시고 또 이렇게 좀 빚을 좀 내신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이 자기 아내를 살해하고 그리고 세 자녀까지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예.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TV 뉴스에서도 좀 나왔겠습니다만 신문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틀 전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아실 거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꼭 그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델리 가족 여러분, 특히나 주린이라고 하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선언 이후부터 주가가 V자 반등하면서 들어왔던 이 동학개미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요. 제 나름대로의 기준과 원칙이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대로만 하시면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에 쇠뇌가 되냐면요. 어떤 종목이 있어요. 그죠? 그 A라는 종목을 매수를 하면, 여러분들이 매수한 그 시점으로부터 막 그냥 로켓 발사하듯이요. 막 급등해서 짧은 기간 안에 막 200%, 300% 날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요. 대한민국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방송을 포함해서요. 모든 경제 TV에서 이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게 좀 여러분들이 약간 뭔가 착오가 있고 잘못된 그런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쨌든요. 제가 오늘 종목 희한한 건 하나 좀 가져왔는데요. 우선 자, 차트로 들어가서요. 여기서부터 좀 보실게요. 야, 제목은 스톡 엔조이입니다. 주식 즐기자. 자, 이런 내용인데요. 잘 보세요. 이게 사마 페인트인데요. 예, 사마 페인트인데 여기 좀 날짜를 보시면요. 지금 밑에 보시면요. 3월 22일은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사마 페인트를요. 며칠 전에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있던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마 페인트가 며칠 전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었어요. 사마 페인트가. 그런데 어제 장 끝나기 전에 주가를 조금 끌어올립니다. 퍼센트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10% 미만으로 끌어올렸고요. 여기 좀 보이십니까? 여기. 자, 여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요. 자, 여기를 좀 잠깐 보실게요. 자, 이 자리를 보시면 이 녹색 화살표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제가 당구장 표시하는 이 자리 보이십니까? 예, 다시 제가 선을 긋게요. 자, 이 검정선은요, 0%가 되는 거고요. 0%. 오케이.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은 7%입니다. 됐죠? 예, 그리고 이 검정선은요, 10%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가운데 점점점 돼 있는 거는 3.5%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가로부터 이 7%를 반으로 가르면 3.5%인데 이 3.5에서 살짝 밀렸다가요 쭉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7%에 맞닿을 때 이렇게 녹색 화살표 나오면서 이렇게 매수 신호 포인트가 나옵니다.
매수 신호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종목은 예, 사마 페인트입니다. 사마 페인트. 근데 놀라운 일이요.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자, 다시 한번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잘 보세요. 여기 좀 시간 보이시나요? 예, 9시 40분이라고 찍혀 있는데요. 9시 40분이라고 찍혀 있는데, 방송국 얘기는 안 할게요. 예, 저도 몰랐어요. 예, 저도 몰랐는데, 장중에 이 종목을 우리가 진행하고 이제 기존에 매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어느 시점에 가서 매도를 하느냐. 자, 그 시점만 지금 예, 보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9시 40분 지금 현재 모 방송에서 머니 땡땡땡 방송에서 이 종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참 묘하게 9시 40분하고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자, 그건 중요하지 않죠. 그죠? 그렇다고 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면요, 방송을 보시는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이제 증권방송에서 종목을 이제 이 종목이 괜찮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방송을 이야기하면요, 장중에. 자, 여기서 장중이라 하면 9시부터 몇 시를 얘기하냐면요, 3시 20분까지인데요. 자, 대개는 이제 9시부터 여러분들이 TV를 시청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방송에서 A라는 방송에서 B라는 전문가가 사마 페인트를 얘기할 때, 물론, 그래? 자, 매수해볼까 하고 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자, 그러고 나서, 자, 이 종목을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어떤 종목이냐. 자, 이 종목을 과연 사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요, 대주주 지분 보여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안정성 지표에서 유동 비율이 반드시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이 갚아야 될 빚보다 많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영업이익은요, 직전 연도 대비해서는요, 그죠? 2021년도에는 영업이익이 8억이었어요. 그랬다가 2022년도 지금 199억. 엄청나죠, 그죠? 엄청나죠. 예, 그런데 저는요,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흑자면 됩니다, 흑자. 예, 흑자.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수십 번, 수백 번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로는 부채 비율과 유보율인데, 예, 부채 비율, 유보율. 요게 뭐라고 써 있냐면요, 부채 비율이 95%에 유보율이 2,300%라고 써 있어요. 오케이 됐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래는 이게 이제 스탠다드가 이제 150% 이하에 유보율이 1000%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요 자리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볼 거는 뭐냐면요. 자, 마지막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은 바닥에 BPS라고 돼 있죠. 여기 볼게요. BPS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쓸게요. 청산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청산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요? BPS 뭐라고 얘기해요? BPS를 2번 더하라고 그러죠. 2번. 저기 이제 12,000원이니까 지금 12,000원이니까 예, 12,000원을 더하면 12,000원을 더죠. 자, 내가 이거 쓰게 12,000원 더하기 12,000원. 예, 12,000원 더하기 12,000원은 24,000원이 되는 거죠. 24,000원. 이 종목 고점대를 보면요, 2만 원대 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종목을 괜찮다고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의 목표가는요, 12,500원입니다. 지금 현재 6,000원대 거래되고 있고, 아시겠죠? 예, 그렇죠. 자, 한번 보실게요. 다시 한번요. 이때 당시에 저는 자, 일단 매도를 좀 해야 될 때가 됐구나, 이제. 그죠? 거래량 좀 들어오면서 이전에 이제 샀었고요. 전일에 좀 올라왔었는데 요때까지는 이제 팔 때가 아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요거를 좀 오늘 좀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우연의 일치인지 어쨌든 뭐 그런 거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물론 들어왔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포착이 됐으면요, 원래 정상적으로는 여기도 매수가 가능한 자리예요. 예, 3.5% 오버슈팅을 했으니까 가능한데, 자, 보세요. 아까 그 자리가 어디냐면요, 이 자리거든요. 네, 이 자리. 여기 보이세요? 이 자리.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는데요. 예, 주가가 올라가다가요, 쭉 떨어져서요, 거래량 없이 이렇게 흘러내리면요, 대개는 여러분들이 좀 잘 하시는 게 뭐냐면 손절이라는 걸 하시거든요. 손절을 하시면 안 돼요. 손절을 하실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안 가요.
그리고 계속 지지부진. 여기가요. 지금 파란색 선, 굵은색 선이 지금 7%대거든요. 일봉상. 자, 일봉상 시가로부터, 즉 시가로부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는요. 분봉 차트인데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물론 거래량도 없고 거래량도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럼 힘드시죠. 그죠?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가만히 있다가 여기 보시는 이 자리 보이시죠? 이 자리가 뭐냐면요. 자, 이 자리가 뭐냐면 여기 보이십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요. 정적 변동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10%입니다. 다시 이게 0%고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요가 3.5%고요. 이 파란색 선은 7%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는 이제 정적 변동성인데 여기서 한번 갖다 부딪히죠. 그죠? 예. 물론 이제 여기서 팔아도요. 충분히 수익 구간이에요. 우리 이 종목을 며칠 전에 이제 보유하고 꾸준하게 매집을 해 왔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써 드릴게요. 여기가 0%고요. 여기가 3.5고 그리고요. 여기가 14%입니다. 이 파란색 선은 7%고. 그러니까 14%를 크게 뛰어넘는 실제적으로 여기까지 올라갔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표시는 뭘까요? OR 밴드라고 해서 과열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요. 여기서 매수해 가지고요. 여기서 매도하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매도하는 거라고요. 이해가셨죠? 여기서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 여기까지가 퍼센트가 가장 중요하죠? 자, 저기서 여기까지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10%예요. 10%. 그러니까 이게 오늘이라니까요. 오늘 22일 날 이 사마페인트가 저기서 매수를 해서요. 이 지점에 OR밴드 신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셨다 하더라도요. 10%예요. 10%. 그러니까 10% 내에서 일단 여기가 정적 찍고 갭상승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실 수 있는 거는 뭐 5% 수익이 날 수도 있고요. 3% 수익이 날 수도 있고요. 10% 수익이 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전에 저기 여러분들한테 꼭 정해 드리는 거는 얘 12,500원짜리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BPS가 계산했을 때는 24,000원인데 12,500원입니까? 라는 이 내용은 어쨌든 저기 토요일 날 오시라니까요. 예. 이번에는 이제 다음 주 4월 1일 날 토요일 날 2시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대전에서 올라오는데 대전 저 개인 사무실에서 문 잠궈 놓고 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래요. 자, 보면 이 종목이 우리는 오늘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이 6,770원이다. 자, 이 자리가 그러면 12,500원 갈 때까지 이 종목은 들고 있으면 수익이 거의 지금 2배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주가라는 게요. 잘 들으세요. 주가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요.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장대 양봉이 하나씩 나와요. 장대 양봉이 하나씩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리고 나머지는 단봉이에요. 단봉이라는 건 봉이 짧아요. 뭐 0.5%, 0.72%, 마이너스 1.3%, 플러스 2.6% 거래량 없어요. 이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갑자기 큰 거래량과 동반해서 장대 항목 나올 때 뭐 20%, 23%, 뭐 28%, 뭐 크게는 뭐 30%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동반할 때 분봉해서 여기가 12,500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가 6,000원대고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때만 매매를 하시는 거지. 물론 들고 있어서 이때 매도도 할 수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테마주 관련주 이제 그 종목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바닥으로부터 300%가 올라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걸 압수수색을 왜 해요? 뭐 하면 돼요? 계좌를 뒤져보면 나오잖아요. 누가 작전을 했고 누가 어떤 크게 뭐 이득을 취했는지 보시면 뭐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종목도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고점에서 잡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BPS 대비 2배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거지 그 이상에서는 매매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챗 GPT 지지난주에 그 말씀드렸던 챗 GPT가 2023년도에 아주 핫한 종목인데 그 종목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 놓고 이 삼합 페인트를 움직이는 그들이라고 하는 세력들은 어떤 모습을 취했을까요? 궁금하시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움직였어요. 보이세요? 여기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어떻게 보이세요? 다시 한번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이 자리가 어떻게 보이세요? 제자리로 가버리죠. 그죠? 제자리로 가버리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0이에요. 이게 3.5고 기억하세요. 얘가 7이고 여기가 10이라. 그리고 여기가 14요. 그런데 소장님 두 가지 선이 있어요. 뭔데요? 노란색 선이 있고 파란색 선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래요. 노란색 선은요. 요 캔들 시가로부터 여기가 3.5고요. 이 녹색 선은요. 이 0 시가로부터 여기까지가 7%다 그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노란색 선과 이 녹색 선 7%다 그 얘기예요. 알겠죠?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선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해 가셨어요?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하나 좀 꼭 드리고 싶어요. 미국에서 드디어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요. 미국은 은행이 망하면요. 3억 3천만 원을 보상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5천만 원. 지난주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에요. 우리나라 이제 드디어 이제 여당과 야당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이제 결국에 나왔죠. 22년 전, 그러니까 저는 23년이라고 했어요. 1년 차이 나네. 자, 22년 전에 5천만 원이니까 이제 1억으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가 나올 때 미국에서는요. 3억 3천만 원을 더 상향 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그럼 우리가 1억이 아니고요. 2억은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어제는 또 저녁에 이제 미국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요. 놀라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미국의 민주당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 그러니까 그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한시적으로 한 190개 은행을 지금 예금을 예치해 놓은 그 분들 한시적으로나마 3억 3천이 아니라 은행이 망한다 할지라도 예금 전량을 예를 들어서 패드나 아니면 재무부나 그쪽에서 다 전량 다 보장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은행에 굳이 뱅크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은행이 망하더라도 정부에서 내 돈을 다 돌려준다니까 굳이 은행에 쫓아가서 내가 돈을 찾을 필요가 없죠. 스마트폰으로 뱅크런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요. 이것을 그들이, 즉 미국은 기축통화니까 프린팅만 하면 된단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죠? 돈만 찍으면 돼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미국에서 이거를 보장을 해주지 않고 190개 은행에 예치해 놓은 고객들의 돈을 휴대폰으로 뱅크런 하던 은행 가서 돈을 찾는다라고 그러면요. 무려 1,900개 은행이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소장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죠. 미국의 은행이요. 종류가 2천여 가지가 돼요. 우리나라 4대 은행, 그죠?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 4대 은행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저축은행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여기 다잖아요. 이게 다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은행은. 그런데 미국의 은행은요, 종류가 한 2,000개, 한 1,900개 정도가 돼요. 각각 다 달라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져야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거를 아셔야 제가 이제 방송 나와서 첫 번째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챗 GPT는 새로운 우리나라의 장을 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반도체고 또 관련주들이 되게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한 35에서 37%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우리는요. 지금 2,400 간신히 버티는 게 아니라 3,300까지 갔었잖아요. 주가가 3,000포인트를 우선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코스닥은 1,000포인트는 빨리 달려갈 수 있다라고 자신에게 말씀드린 거는 아시잖아요. 용인에다가 그죠? 200만 평이 넘는 5개 라인 설치하고요. 그게 150개 정도가 되는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자, 챗 GPT와 관련된 거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2배가 넘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를 우리가 생산을 해내는 거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불안해요. 미국도 불안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자, FOMC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3시가 되겠죠. 내일 새벽 3시에 결정이 나는데 지금 현재는 퍼센트로는 0.25%, 즉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래요. 0.25%포인트를 올릴 가능성이 지금 80%래요. 지난주에는 제가 동결이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동결이나 또는 어떤 그 미국의 애널리스트는요. FOMC에서 0.25%포인트를 오히려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미국이 큰일 나요. 그 은행이 200개, 400개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원달러 환율이요. 달러 대비 지금 1,300원인데 이거 잘못된 거라니까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이해 가셨죠?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그저 강달러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중진국이나 이런 다른 그 선진국의 중진국이나 어떤 신흥국에 있는 자금들이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강달러 현상을 나타낸 거죠. 그런데 지금 은행들 보니까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시작해서 뭐 이름 있는 은행들이 그죠? 그죠? 뭐 상위 클래스에 있는 은행들이 세계가 땅땅땅 나다빠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야, 미국을 믿을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어떤 국제 자금이 다시 신흥국이나 중진국, 우리나라 쪽으로 몰려온다면 미국은 더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0.25%포인트는 올릴 가능성은 일단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국제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는 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이제 동결로 계속 가겠죠. 그리고 이제 종단에는 금리를 이제 서서히 내릴 겁니다.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그 시기가 언제쯤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지. 여기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도 이 방송을 이제 시청하시는 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깊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대개는 미국의 은행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미국은요 기축통화라니까요. 그냥 프린팅만 하면 끝나는 나라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꼭 적어 드릴 테니까 요거 한 가지 잘 기억하시고 챗 GPT 종목으로 갈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역사를 좀 이렇게 가자고요.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같이 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부동산하고 주식. 자, 우선은요. 부동산 시장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연수로 따질게요. 자, 제가 쓰기에 1965년. 예, 1965년. 그리고 자, 이제 짧게 칠게요. 66년, 그리고 67년도. 1965년, 1966년, 1967년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부동산이 급등을 했던 시기입니다. 부동산이 급등을 했던 시기예요. 처음 들으세요? 역사를 알아야죠. 대한민국의 부동산, 우리나라 주식 하시는 분들은요. 80년대 초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미국은 한 200년 됐고요. 유럽은 한 400년 됐잖아요. 그죠? 자, 잘 보세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1965년, 66년, 67년에까지 부동산이 되게 오르고요. 68년도에 망가집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10년을 한번 더 합니다. 10년을 더 할게요. 그 다음에 1975년입니다. 1975년, 76년, 77년도에 똑같이 10년 후에 똑같이 다시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 돼요. 즉 부동산이 급하게 올라갔고요. 78년도에 또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여기다가 다시 10을 더합니다. 10을 더하는데 이때는 이제 1985년도 그리고 85, 86년도 이때가 아시안 게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87년도 그리고 88년도에 망가져야 되는데 88년도 상반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88 올림픽 할 때까지 상반기까지 괜찮았다가 하반기에
박살이 났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오케이, 여기까지. 이때 주식 안 했잖아요. 그죠? 자, 잘 보세요. 여기다가 10년을 더 더합니다. 10년을 잘 보세요. 자, 1995년, 그리고 96년, 97년. 자, 기억나시죠? 자, 이때 다시 부동산 시장 화랑하다가요. 97년에 뭘 두들겨 맞습니까? 여러분들 다시는 IMF를 맞습니다. 이해 가셨죠? 이때 IMF 맞아요. 이때는 왜 그랬는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때 당시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었었는데 이때 이제 막 돈을 너무 많이 발행을 했어요. 이때.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위기가 왔죠. 그죠? 자, 97년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다시 10년을 더합니다. 10년. 자, 10년을 더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2005년, 2006년, 그렇죠? 2007년, 이제 기억하죠? 그리고 2008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2008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미국의 금융위기 온 거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놀랍지 않나요? 그들의 행태를 아셔야 돼. 그들. 여기서 얘기는 그들. 성수형 얘기는 그들의 행태를 알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2005년, 2006년, 2007년 이때 여러분들 뭐 했어요? 예. 우리 1945년 이후에 태어나신 우리 지금 어르신들 이때 다 너도 나도 본드 하고 다녔잖아요. 본드가 뭔지를 알고 본드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되게 반토막 됐거나 난리 났었죠. 그죠? 그죠? 맞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자, 다시 삭제하고 다시 이제 2005년. 자, 2005년부터 다시 그릴게요. 자, 2005년, 2006년, 그리고 2007년, 그리고 2008년 여러분들 아시는 여기까지는 아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10년을 더하는 거야. 10년. 자, 더해볼게. 2015년, 2016년, 그리고 2017년. 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안 일어나네? 자, 안 일어났죠. 이때 별일 없었고, 이때 별일 없었고, 이때 별일 없었어요. 그리고요, 2018년, 2019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제가 이제 늘 방송에서 얘기하는 인위적인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안타깝게도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이 퍼졌어요. 맞죠? 전염병이 퍼져서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2019년, 2020년, 그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동산이 급등을 했죠. 맞죠? 이때 급등한 거 맞죠? 19년, 20년 부동산 급등했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때도 주가 엄청나게 가서 이때 꼬꾸라졌고요. 이때도 주가 엄청나게 갔다가요. 2020년, 21년, 예, 21년하고 지금 22년, 그리고 현재 2023년. 자, 일단 꼬꾸라진 거란 말이죠. 잘 기억하세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똑 떨어질까요? 그러면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면 지금 현재는 어느 지점에 와 있느냐? 그러면 부동산이든 다시 얘기하면 주식이든 여기가 바닥권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챗 GPT의 종목을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강의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지 하나 드립니다. 예, 다음 주 4월 1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오후 2시에 개인적으로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선착순 한 10분 정도를 여러분들 모시고요. 제 개인 대전 둔산동 사무실에서 교육장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려고 그러니까요. 하단에 나와 있는 샵 377이 유료 100원입니다. 접수하시고 또는 이데일리 온으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거기 신청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매출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에서 그게 다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매출 원가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출 원가를 빼면 그걸 우리는 매출 총이익이라고 그래요. 매출 총이익이 다 내 돈이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매출 총이익. 그러니까 원가를 빼잖아요. 그죠? 매출 총이익에서 거기 들어가는 게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기세 나가야지, 임대료 나가야지, 뭐 이것저것, 그죠? 수도세, 물세 뭐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나가요? 임금이 나가죠. 임금이. 그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라고 그래요. 판관비라고 그러죠. 줄여서 판매 관리비에 거기 이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70%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하고 나면 그걸 우리는 영업이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미 상장된 회사가 영업이익이 흑자가 아니라 적자라면 그렇게 주고도 돈이 남아야죠.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들어온 거예요. 한국거래소에서 이런 회사기 때문에 이 회사를 받아들여서 상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상장을 시켰다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언제든 이 회사를 보고 내가 내 돈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가져가는 거는 유가증권이라고 해서 종이 쪼가리를 하나씩 받는 건데, 자, 일단은 뭐 증권회사에서 대행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몇 주가 됐든 이해 가셨죠? 그런데 월급도 못 주는 회사가 영업이익이 흑자가 아니라 적자라면 그 회사에 투자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런 회사가 이 시장에 들어와서도 안 되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제가 기준이 자본금 대비에 얘네들이 부채 비율이 150% 이하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유보율은 1000%, 유보율은 1000%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이미 상장을 했고 그 정도 돼야 우리가 그 회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라고 얘기했어요. 안정성 지표도 중요하지만 BPS, 즉 청산가치죠. 그죠? 청산가치. 청산가치. 물론 EPS도 중요하고 주당 순이익도 중요하고 퍼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쭉 훑어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BPS는 뭐냐면 청산가치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자영업 하다가 나 오늘부로 그만할래 라고 했을 때 밀린 거 다 주고 월세 내고 이것 내고 저것 내고 다 청소하고 원상복구하고 남은 돈 3억 투자해서 남은 돈 1억 7천. 자, 이거를 상장된 회사는 주식을 발행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주당 한 주로 나눈 거예요. 그걸 BPS예요. 그걸 청산가치라고 그래요. 그거 대비 딱 2배를 더했을 때 그 이상이 되는 2배 이상이 되는 종목은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BPS 청산가치가 2,800원인데 10만 2천 원에 거래된다.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로 비유를 했어요? 소주로 비유를 했잖아요. 그죠? 편의점에서 2,000원 하는데, 그죠? 무슨 식당에서 소주 한 병에 그 5만 원, 6만 원씩 받으면 사 먹겠어요? 안 사 먹지.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자, 하나씩 또 갈게요. 자, 이 종목이 뭐냐면요. AI 관련주입니다. 자, 종목 비트9인데요. 보시는 차트는 일봉이에요. 일봉. 자, 여기서 보면 되게 좋죠. 그죠? 요 자리, 그죠?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 주가가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목표가가 정해져 있다. 쉽게 하면 여기 이제 쉽게 하면 한 7,000원대에서 지금 14,000원대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7,000원인데 목표가가 14,000원이다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런데 들고 있다가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제 방식은 이때. 그러니까 이 표시는요. 이 표시는 무슨 표시냐면 상한가
즉 14%가 넘으면 표기가 되는 건데요. 그리고 거래량 들어와 거래량. 이건 거래량은 뭘 뜻하는 거예요? 돈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방식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아까처럼 삼합 페인트처럼 매수매도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들고 가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비트9이란 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챗 GPT로 지금 한참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을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우선 뭘 보아야 될까요? 재무제표를 봐야 되겠죠. 자, 재무제표 보기 전에 여기서 주봉을 보니까요, 꽤 많이 갔어요. 그죠? 예, 주봉을 보니까 멋있습니다. 그죠? 쭉 흘러내렸다가, 그죠?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얘를 가격 조정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기간 조정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이걸 기간 조정이라고 그러고, 여기를요, 가격 조정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차트는요, 비트9 주봉을 보고 계신데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 녹색 화살표가 나왔다는 거 본격적으로 크게 상승한다는 얘기거든요. 상승을 한 때 우리가 목표가를 대개 잡는 것은 직전 고점 부분, 그죠? 쌍봉 위치의 직전 고점 부분을 목표가를 잡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대응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이 종목은요, AI 관련주 비트9이라는 종목인데, 자, 제가 일봉을 보여드렸고 주봉을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종목을 사도 되는지 사지 말아야 되는지는 뭘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장부, 즉 재무제표입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재무제표를 보셔야 돼요. 재무제표. 야, 재무제표를 보시는 겁니다. 재무제표는 다른 말로 장부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우리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자, 차트는 멋져요. 지금 우선 여러분들 그냥 한눈에 보시더라도요, 멋지잖아요. 여기서 쭉 올라갔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쭉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드시죠. 그죠?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종목을 추천할 때는 이 종목이 실제 건강한지, 회사가 재무적으로 튼튼한지를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지 좀 확인할게요. 자, 이 종목을 보시면요, 이 종목을 보시면 어떤 그림이에요? 자, 영업이익이 적자였어요. 그래서 흑자로 전환됐고요. 2022년 속보치도 18억이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그죠? 그리고요, 부채 비율도 완전 잠식해서 해당 사항 NA 없다가, 해당 사항 없다 그 얘기죠. 그랬다가 21년도에, 자, 부채 비율 5%의 유보율이 여기 뭐라냐? 500%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는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BPS라니까요. BPS가 이게 마이너스에서 2021년 뭐라고 돼 있냐면요, 3,000원이에요. 3,000원. 이게 3,000원짜리예요. 그럼 저걸 더하면 6,400원 정도 되겠죠. 그죠? 6,400원이잖아요. 6,400원이죠. 6,400원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6,400원인데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어요? 자, 6,400원이요. 6,400원인데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어요? 13,000원에 거래되고 있죠. 그렇죠? 얘는요, BPS를 2번 더한 가격을 바닥을 찍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저 성 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종목은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예 A시당초. 알겠죠? A시당초 이 비트9이란 종목 자체는 아예 생각도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자, 다음 종목 갈게요. 이번에는요, 라운피플이라는 종목이에요. 이것도 AI 관련주로 사람들한테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그런 종목이에요. 알겠죠? 뭐 로봇 관련주다, 그리고 어떤 뭐 2차 전지 관련주다,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꼭 약속할 것은 꼭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시세 중독증이라는 게 있어서요, 잘못 알고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면은 숟가락, 젓가락, 솥단지 다 팔고 끝나는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라운피플도요, 이게 일봉인데 우선 여러분들 볼 때는 어때요? 참 이쁘죠, 그죠? 멋있죠? 여기 일단은 첫 신호 나오고 거래량 들어왔고요. 조용하다가 갑자기 후다다닥 날아갔다 다시 꺾였습니다만, 그럼 여기를 좀 보실까요? 여기를 보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라운피플이 정상적인 종목이다라고 하면 이때 이 기둥 나왔죠, 그죠? 예, 기둥 나왔을 때 저는 이때 매수 매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서부터 말이죠. 여기서부터 무려 어디까지야? 여기까지는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달수로 따지면 3개월 정도 되는데요. 3개월 정도 되는데 이때까지는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요. 이걸 왜 여러분들이 시간을 버리십니까?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이게 라운피플이 정상적인 종목이라면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이때 매수 매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지우고 깨끗하게 갈까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때 매수 매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때 매수 매도 하시고요. 또 이때 매수 매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거지. 그냥 들고 한 세월 갈 때까지 들고 계시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잘 볼게요. 라운피플이라는 종목, 지금 보시는 건요, 주봉입니다. 어때 보여요?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반등을 줬다가 윗골이 달고 밑으로 쭉 떨어지죠. 그죠? 그랬다가 최근에 여기 보니까, 그죠? 예, 약간 기간 조정 거쳤죠. 그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고, 주봉에서도 일단 매수 포인트는 발생을 했습니다만, 그럼 여기서 직전 고점으로 따진다면 한 10,000원 정도의 어떤 목표가를 실현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 자, 지금 현재는 한 7,000원대 가격 됩니다. 잘 보세요.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개인 투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 라운피플이라는 종목인데요. 어때 보이세요? 이 종목이 어때 보여요? 물론 대주주 지분하고 안정성 지표는 괜찮아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월급도 못 주고 있어요. 그 얘기예요. 알겠죠? 이렇게 생긴 종목은요, 일단은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셨죠? 물론 부채비율, 유보율은 괜찮습니다만 여기 2,600원이라고 돼 있죠. 적자 회사, 흑자가 아닌 적자 회사는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2,600원 정도 되죠. 그럼 대충 일단 5,000원 정도 목표가를 잡는 거예요. 2배로 잡으면 5,000원 정도의 목표가인데, 2배 정도 목표가인데 지금 어떻게 거래되고 있다고? 아니잖아요. 이게 적자가 아니었다면, 흑자였다면 3,600원 이때부터 시작해서 나는 이 종목을 매매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아무리 봐도요, 이 종목은 이 BPS라고 하는 청산가치 대비 너무 이미 올라와 있을 뿐만 아니라 애시당초 이 종목은요, 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영업이익이 적자 회사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요, 엄청나게 많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LL이죠. 자, 다음 종목은요, 바이브 컴퍼니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냐면요, 대한민국 모든 증권 관련 경제신문과 모든 방송에서 이 종목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자, 수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요거는 이 회사가요, 이때 당시 이 종목을 캡처 떴을 때 경이라고 써 있었어요. 경은 뭐예요? 투자 경고라고 그랬죠. 투자 경고. 처음에 주의죠. 투자 주의. 그 다음에 투자 경고. 그리고 또 계속 이런 짓을 하면 어떤 짓?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주가를 올리면요, 투자 위험을 주고요. 그 다음날 하루 거래 정지를 시켜놓죠. 자, 이렇게 보면요, 일봉을 볼 때 참 좋아 보이죠. 멋져 보이죠. 여기서 멋져 보여요. 그죠? 여러분들 보실 때는. 자, 주봉으로 봐도 괜찮죠. 주봉으로 봐도 주가가 쭉 빠졌다가 그저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충분히 주고요. 거래량 동반하면서 진짜 원뜻 눈으로 볼 때는요, 확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여기에 세뇌되시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좀 특색 있게 가는 건 아니에요. 있는 사실을 수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자는 거죠. 자, 장부 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3초 드릴게요. 1, 2, 3. 이거 하시겠어요? 이거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이 종목은 하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영업이익 자체가
흑자야 돼요. 흑자. 검정색. 적자. 아, 적자라도 뭐 언젠가는 이 회사가 흑자로 전환되겠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제 말 꼭 명심하세요. 그 기준만 지키면 굶어 죽진 않아요. 이 시장에서.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정상적인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이름은요, 솔본이라는 종목이에요. 솔본. 이거 정상적인 종목이에요. 자, 메모하세요. 아니, 이 방송을 TV로 보고 계시다면요, 사진을 찍으셔도 돼요. 메모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찰칵 찍으세요. 찍을 수 있으면 찍으세요. 솔본. 설명드릴게요. 자, 차트 어때요? 얘도 어때 보여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횡보 후에 또 장대양봉, 그리고 장대양봉, 그리고 장대양봉. 밑에 보면요, 이때, 그죠? 이때, 그렇죠? 이때, 그렇죠? 이때. 이 종목을 언제 매매하냐면 제가 동그라미 친 이때만 매매하시는 거예요. 사서 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솔본이라는 종목 주봉에서 보니까 어때요? 좋죠? 좋죠? 좋아요. 매수 괜찮아요. 지금 5,600원대. 됐죠? 자, 그럼 얘도 보는 거예요. 지금 쭉 종목 설명이 드렸잖아요. 자, 보자고요. 어때요? 괜찮죠? 자, 설명해 드릴게요. 대지지분 46% 합격. 안정성 지표 괜찮아요. 그것도 400%가 넘어요. 원래 스탠다드가 200%인데 괜찮잖아요. 솔본. 영업이익 흑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 16%에 1100%. 이게 뭐냐면요. 부채비율 유보율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 뭐라고 쓰세요? 6,300원. 6,300원, 6,300원 더해보세요. 13,000원 넘죠, 그죠? 그럼 얘는요, 12,500원이에요. 목표가가. 12,500원이에요. 12,500원 될 때까지 아까 이야기했던 분봉에서 어떻게, 분봉 매매인데 얘는요, 지금 5,000원, 6,500원까지 갔잖아요. 제가 얘기할게요. 솔본은요, 12,500원까지는 간단 말입니다. 가는 동안에 어떻게 매매하느냐, 거리랑 들어왔을 때, 지금 보시죠. 거리랑 들어왔을 때, 이때, 그리고 이때, 그리고 이때, 그리고 이때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있다가 이 종목이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분봉에서 갑자기 3.5% 오버슈팅 하면서 거리랑 동반해서 아까 사마페인트처럼 띵동 신호가 들어올 때 과감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쭉 치고 정적 변동성 이후에 갭상승해서 쭉 치고 올라가서 한 10% 수익 될 때 그때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크레딧 스위스라는 그 회사가 그 은행이 스위스 은행 서열 2위인데 외국인들이 들어왔대. 들어가 보면 그 은행이에요. 그 다음날도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걔네들은 빠져나가더란 말이죠. 뭐 한 거예요? 우리나라 들어와서. 단타 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솔본이란 종목 잘 보세요. 이날 잘 보세요. 이날 잘 보세요. 10월 26일 날 24%까지 갔습니다. 그죠? 오케이. 24%까지 갔고, 그죠? 24%까지 갔어요. 자, 오케이. 자, 그럼 전날 기억하시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분봉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요. 자, 기억하세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분봉에 0, 3.57, 10, 14의 라인이 제가 세팅을 해놨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발생할 때, 즉 3.5죠. 사마페인트 아까 보셨듯이 3.5 발생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매수 자리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매도는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서 일단은요. 그 다음에 정적 변동성 한번 치고서 그리고 갭 상승을 하든 뭐 하든 이 14% 근방까지 가게 되면요. 여기가 7%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여기가 매도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솔본이란 종목 아까 그 날짜에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죠. 아까 보셨던 거랑 똑같은 게 사마페인트처럼 가만히 있다가 거리랑 동반해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발생하고 나서 이 모습 보이죠. 그리고 이게 0이고 이게 14%라는 거죠. 그렇죠. 14%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아침에 가만히 있다가 이 공간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다시 한번 이 공간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만 우리는 매매를 하시는 거라고요. 즉, 이 솔본이란 종목을 하나 가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와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더 디테일한 얘기는 이 자리에서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자, 어쨌든요. 다음 주 수요일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솔본 종목 이어서 다시 함께 하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